WBO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조 스미스 주니어가 영국의 칼럼 존슨을 상대로 첫 타이틀 방어전을 치룰 예정입니다. 조 스미스 주니어는 레전드 복서 버나드 호킨스를 링 밖으로 날려버리는 KO승을 거두며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지만 설리반 바레나와 드미트리 비볼에게 판정패를 당하며 챔피언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라이트 헤비급의 강자들인 제시 하트, 엘레이더 알바레즈를 연이어 잡아내며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막심 블라소프와의 WBO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챔피언에 등극하였습니다. 조 스미스 주니어는 WBC IBF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아투르 베테르비에프와의 통합 타이틀전을 추진하였지만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고 영국의 칼럼 존슨과의 매치업이 성사되었습니다. 영국의 칼럼 존슨은 20승 14KO 1패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1패는 아투르 베테르비에프에게 KO패를 당하였습니다. WBO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조 스미스 주니어와 칼럼 존슨의 대결은 2022년 1월 15일 미국 뉴욕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헤비급 상위 랭커인 루이스 오티즈와 찰스 마틴의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쿠바의 루이스 오티즈는 32승 27KO 2패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WBC 4위, WBA 8위, IBF 10위, WBO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브라이언트 제닝스, 말릭 스콧, 크리스티안 해머 등의 헤비급 중위권 선수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디온테이 와일더와의 1, 2차전에서 모두 KO패를 당하며 아직까지 세계 챔피언 벨트 한번 감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루이스 오티즈와 맞붙게 될 찰스 마틴은 2016년 1월 벼체슬라브 글라즈코프를 3라운드 KO로 꺾고 IBF 헤비급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지만 앤서니 조슈아에게 KO패를 당하며 타이틀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아담 코우나키에게 판정패를 당하며 28승 25KO 1무 2패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IBF 2위에 랭크되어 있고 이 대결의 승자는 상위 랭킹에 남아 다시 타이틀전의 기회를 노릴 수가 있고 패자는 깊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최고의 기대주이자 WBO 플라이급 챔피언 나카타니 준토가 WBO 랭킹 9위 크리스티안 곤잘레스를 상대로 타이틀 2차 방어전을 치룰 예정입니다. 챔피언 나카타니 준토는 22승 17KO 무패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2020년 11월 필리핀의 기멜 마그라모를 8라운드 KO승으로 꺾고 WBO 플라이급 챔피언에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1차 방어전에서 전 라이트 플라이급 챔피언 아넬 아코스타를 4라운드 TKO승으로 꺾으며 1차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나카타니 준토는 체급 내에서 좋은 신장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거리 감각과 강력한 펀치력 그리고 튼튼한 내구성과 투지까지 검증된 선수이고 제2의 이노우에 나우야로 기대가 큰 선수입니다. 나카타니 준토와 맞붙게 될 크리스티안 곤잘레스는 멕시코 국적의 복서로 14승 4KO 1패 전적을 보유하고 있고 WBO 9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무명의 검증되지 않은 약체 선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대결은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12월 29일 게나디 골로프킨과 무라타 료타의 언더카드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호주의 기대주 리안 파로가 푸에르토리코의 무패 복서 요마르 알라모와 맞붙게 됩니다. 리안 파로는 슈퍼 라이트급 복서로 21승 13KO 무패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호주에서 밀어주고 있는 기대주입니다. 우리나라 복싱 팬들에겐 익숙한 이름이고 김한길 선수와 박빙의 승부를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리안 파로의 첫 미국 대회이고 현재 IBF와 WBO 랭킹 3위에 올라와 있으며 슈퍼 라이트급의 얇은 선수층을 감안하면 세계 타이틀 도전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리안 파로와 맞붙게 될 요마르 알라모는 푸에르토리코 국적의 무패 복서로 20승 12KO 1무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5번의 패배가 있는 안토니오 모란과 무승부를 거둔 전력이 있어 대성할 선수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기대주 리안 파로와 푸에르토리코의 무패 복서 요마르 알라모의 대결은 12월 18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제이크 폴과 토미 퓨리의 언더카드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슈퍼 웰터급의 차세대 스타 팀추가 일본의 강타자 이노우에 타케시를 10라운드 판정승으로 꺾고 20승 15KO 무패 커리어를 이어나갔습니다. 팀추는 강한 완력을 가진 타케시를 상대로 더 강력한 파워와 클린치 싸움을 보여주었고 경기 내내 묵직한 펀치들을 꽂아 넣으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미들급의 스타복서 하이메 문기아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며 동아시아 중량급의 희망으로 떠올랐던 이노우의 타케시는 자신의 장점인 파워에서 압도당하며 세계 무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재 팀추는 WBO 슈퍼 웰터급 타이틀 의무 도전자로 지정되어 있고 챔피언 브라이언 카스타뇨와의 대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BC 플라이급 챔피언 훌리오 세자르 마르티네즈와 도전자 맥 윌리엄스 아로요의 대결은 마르티네즈의 헤드버팅으로 인한 아로요의 눈부상으로 노 콘테스트 처리가 되었습니다. 1라운드 두 선수는 한 번씩 다운을 주고받으며 거친 난타전을 펼치는 영승부를 보여주었고 2라운드 마르티네즈는 또 한 번의 다운을 뺏어내며 승기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르티네즈의 헤드버팅으로 인해 아로요의 우측 눈에 커팅이 생겼고 부상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며 경기는 노 콘테스트 처리가 되었습니다. WBA IBF 슈퍼 벤텀급 챔피언 무로존 아카하마 다리부가 무명의 대체 선수 호세 벨라스케즈를 여유있는 판정승으로 꺾고 WBA IBF 타이틀 2차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챔피언 아카하마 다리부는 로니 리오스와의 대결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로니 리오스의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인해 상대가 무명의 호세 벨라스케즈로 변경되었습니다. 도전자 호세 벨라스케즈는 챔피언 아카하마 다리부를 상대로 거친 압박 복싱을 시도하였지만 빠른 푸더크와 정확한 펀치 공격을 던지는 챔피언에게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판정까지 가지 못할 거라는 많은 예상을 뒤엎고 강한 근성과 내구성을 보여주며 판정까지 버텨내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이끌어냈습니다. WBA IBF 슈퍼 벤텀급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아카하마 다리부는 오는 11월 27일 스테펜 풀턴과 브랜든 피구에로와의 WBC WBO 통합 타이틀전 승자와의 대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BO 미드급 챔피언 드미트리우스 안드레이드가 아일랜드 복서 제이슨 퀴글리를 2라운드 TKO로 꺾고 타이틀 5차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챔피언과 도전자의 기량 차이는 상당했습니다. 챔피언 안드레이드와 도전자 퀴글리는 1라운드 중반까지 접전 없이 탐색전을 벌였고 안드레이드는 사우스포 특유의 뒷손 리드 펀치를 적중시키며 퀴글리에게 데미지를 주었고 폭풍 연타 공격을 퍼부으며 첫 번째 다운을 뺏어냈습니다. 퀴글리는 안드레이드의 뒷손 리드 펀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두 번째 다운을 당했고 다시 일어났지만 안드레이드의 연타 공격에 맥을 못 추고 세 번째 다운을 당하며 2라운드 TKO 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루하고 인지도가 떨어지는 비인기 챔피언 드미트리우스 안드레이드는 호쾌한 TKO 승리를 거두며 31승 19KO 무패 커리어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전 WBO 슈퍼 벤텀급 챔피언 이삭 독보에가 상위권 문지기 복서 크리스토퍼 디아즈와의 대결에서 박빙의 승부 끝에 2대0 판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삭 독보에는 이번 승리로 23승 15KO 2패 커리어를 이어나가게 되었고 엠마뉴엘 라바레테에게 두 번의 패배를 당한 이후 3연승을 거두며 타이틀전을 향한 질주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패배를 당한 크리스토퍼 디아즈는 26승 16KO 4패 커리어를 이어나가게 되었고 이토 마사유키, 샤커 스티븐슨, 엠마뉴엘 라바레테, 이삭 독보에와 같은 챔피언급 선수들에게 패배하며 상위권 문지기 복서로 이미지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미들급의 떠오르는 강자 자니백 알린 카눌리가 전 챔피언 하산 은지캄을 8라운드 TKO로 꺾고 11승 7KO 무패 커리어를 이어나갔습니다. 세계선수권 우승 등의 뛰어난 아마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자니백 알린 카눌리는 전 WBA 미들급 챔피언 롭 브렌트를 8라운드 기권승으로 꺾고 기량을 인정받았고 전 WBA 미들급 챔피언 하산 은지캄마저
8라운드 TKO 승으로 꺾어버리며 미들급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자니벡 알림 카눌리는 40살을 눈앞에 둔 카자흐스탄의 복싱 영웅 게나디 골로프킨의 뒤를 이을 제목으로 미들급의 세대 교체를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무패복서 에스키바 팔카오가 캐나다의 무패복서 파트리스 볼리를 상대로 6라운드 테크니컬 디시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6라운드 팔카오는 파트리스 볼리의 헤드버팅에 의해 왼쪽 눈썹 위에 큰 상처가 나게 되었고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부상 전까지 경기를 이기고 있던 팔카오의 승리가 선언되었습니다. 런던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자 미들급의 기대주인 에스키바 팔카오는 이번 승리로 29승 20KO 무패 커리어를 이어나가게 되었고 미들급 상위권 진출을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WBO 웰터급 챔피언 테렌스 크로포드와 웰터급 전 챔피언이자 탑 컨텐터인 숀 포터의 대결은 챔피언 테렌스 크로포드가 10라운드 TKO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웰터급 최고의 테크니션이자 현역 최고의 컴플리트 복서라 불리던 테렌스 크로포드와 그 누구와 붙어도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는 웰터급의 짐승 숀 포터의 대결은 그야말로 백중세였습니다. 숀 포터는 야수와 같은 몸놀림으로 강력한 압박 복싱을 보여주었고 테렌스 크로포드는 자유자재로 사우스포와 오소독스를 넘나드는 스위칭 능력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유리한 앵글을 만들어가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였고 감각적인 타이밍의 카운터를 꽂아 넣으며 알파고와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0라운드까지 팽팽하게 전개되던 승부는 크로포드의 레프트 카운터 펀치로 인해 순식간에 크로포드에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강한 전진 압박을 하던 포터에게 감각적인 레프트 카운터 펀치를 꽂아 넣으며 첫 다운을 뺏어냈습니다. 포터는 다시 일어나 싸웠지만 크로포드의 좌우 연타 폭격을 맞고 두 번째 다운을 당하게 되었고 세컨 측의 기권 표시로 인해 10라운드 TKO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테렌스 크로포드는 웰터급 넘버 3 숀 포터를 꺾고 웰터급에서 가진 6번의 타이틀전에서 모두 KO승을 거두게 되었고 이제 웰터급의 넘버 1을 가리는 에롤 스펜스 주니어와의 대결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